안녕. 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네, 지구가 완전 정복 하셨나요? 사실 선생님은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약간 실패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6월 모의평가가 좀 어려웠고요. 실제 지금 가등급표를 보더라도 1등급 컷이 41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좀 제일 쉽지 않았냐라고 좀 뽑아보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이 조금 등장을 했다. 뭐, 이제 꼼꼼하게 공부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층리면이라든지, 뭐, 어느 게 영향을 더 미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 제일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요거예요. 자료 해석. 원래 지구과학은 자료 해석을 빼면 시체인데, 이 자료 자체를 그동안 나왔던 기출에서 나온 걸 주지 않았으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료 해석하는 데서 시간을 매우 많이 뺏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거 좀 어려웠는데 아마 9월은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번에 나온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한마디로 하면 헬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의 기회로 삼아라. 이 선생님이 진짜 자기가 수능 안 친다고 개소리 안 하지만 아니야. 수능은 분명히 여기보다 좀 더 정교하고 깔끔한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꼭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도 그냥 이거구나 하고 덮지 말고 제발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은 퇴적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얘네들 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데 특징들이 좋죠? 자, 층리가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가는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사층리를 뜻하고 있고 물결 모양의 흔적이다. 연은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볼게요. 자, 학생 A, 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어. 너무 전형적인 보기죠. 사층리의 특징 자체가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 A는 맞고요. 그다음에 나는 층리면을 관찰한 거야. 자, 층리라는 건 이런 층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층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층리는 이 층을 얘기하는 거면 층리의 면이면 여기는 이 면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 이쪽, 뒤쪽에 있는 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걸 우리는 층리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물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옆모습, 단면을 본 게 아니라 위쪽에서 요걸 위에서 보게 된 모습이니까 층리면이 맞게 되는 거고요. 가와나 주로 여감층에서 나타나냐? 자, 여감층, 알갱이가 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더라도 이미 알갱이가 작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둘 다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갱이가 큰 게 있으면 그게 굴러가지, 이런 흐름이 생겨서 굳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갱이가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지질 구조에 대한 문제죠. 지질 구조. 1번이 퇴적 구조였다면 2번이 지질 구조다. 습곡, 포획, 전리 순서인데, 자, 가 보면 좀 이런 식으로 휘어 있는 모습이 있죠. 예, 습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둥 모양, 육각 기둥, 기둥 모양, 전리인데, 전리 중에서도 어떤 전리? 네, 주상 전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나머지인 포획의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가는 나보다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되냐? 자, 전리 중에서 주상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상전리의 키워드는 바로 냉각 수축입니다. 자, 그럼 냉각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어디에서 생성이 되어야 되냐면 항상 표면이에요. 표면. 깊은 곳이 될 수 없어요. 반면에 습곡 같은 경우는 횡압력이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횡압력이 받은 게 위로 쏟아 오르는 경우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지하에서도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게 되면 항상 전리가 제일 위쪽에서 생성이 되니까 가는 나보다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가 맞을 수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니은 나는 수축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나 주상전리 특징이 뭐라고요? 냉각 수축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얘가 포획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포획을 당한 애가 항상 먼저다. 네, 먼저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포획을 당한 애가 먼저다. 그럼 여기는 B로 둘러싸이는 것 중에 A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포획을 당한 거예요. 포획을 당한 거. 자, 그러면 이 얘기는 B보다 A가 먼저 있었다. 자, A가 먼저 있었는데 B가 A를 먹어버리면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디귿보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3번은 별의 분광형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볼 거.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이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이 순서대로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 근데 이 분광형이라는 것 자체가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의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거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전 지식. 자, A0형 별, 이걸 기준으로 많이 얘기해 줬었는데 얘가 바로 흰색 별이에요. 흰색.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청색, 여기로 갈수록 적색이다. 그럼 흰색 별에 얘는 10,000켈빈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지구과학 2에서 옛날에 나올 때부터 많이 나왔던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태양이죠. 자, 태양은 G2형 별이라는 거. G형 별이라는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G2라는 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기억. 흰색 별에서, 흰색 별이니까 A형 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A형 별에선 수소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냐? 자,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한 게 A형 별입니다.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니은 주기혈보다는에서 비재료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자,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 O형 별 정도 될 건데 O형 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흡수선이 줄어들고 있죠. 네, 약해지고 있다. 약해진다. 그 다음 디귿. 태양과 강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의 칼슘선은 G2형 별보다 강하냐? 자, G2형 별 여기 정도 있겠네요. 근데 얘보다 태양과 강도가 같아요. 자, G2형 별인데 얘랑 광도가 같고요. 반지름이 작대요. 자, 그럼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작다? 자, 그럼 광도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반지름하고 온도와 관련이 있죠. 근데 얘가 작아요. 그럼 온도는 컸다는 얘기야. 그 온도가 G2형 별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칼슘 흡수선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립니다. 얘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항입니다. 이거는 염분에 대한 얘기예요. 실험만 거창하지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보면 34.4 PSU라는 염분을 가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이런 식의 나와 같은 과정으로 봅니다. 증류수를 100ml 넣었대요. 증류수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물을 그냥 부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염분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 10분간 가열을 했대요. 그냥 물을 없앤 거죠. 원래 있던 거에 물을 없앴으니까 소금기만 더 많겠네요. 얘는 염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거고. 그다음 표층이 얼음으로 덮일 정도가 천천히다. 요거 어떤 예시랑 같은 거냐면 결빙의 예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염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인 거예요.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염분을 높인 거죠. 그럼 결과를 보게 되면 기억은 34.5보다 작은 게 될 거고, 그 다음 니은 디귿은 34.5보다 큰 염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기억, 담수의 유입에 의한 염분 변화를 알아보면 A다. 자, 담수의 유입, 이게 뭐예요? 얘가 물 부어주는 거죠. 물이 들어온 거, 즉 염분을 떨구는 그런 과정.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실험 결과에서 34.5보다 큰 값은 니은 기억이다. 여기 해놨네요. 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남극 저층수가 형성되는 과정. 자, 남극 저층수, 극지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지는, 왜? 결빙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는 과정을 얘기하니까 C에 해당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의 얘기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이제 해류에 대한 얘기인데 그림만 복잡해 보여요. 요번 모평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시면 A, B, C 지점 해놓고 속력이 이렇게 된다라고 줬습니다. 요 속력, 그러니까 요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면 0.5m/s구나. 이것보다 작으면 그러면 당연히 느린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기억. 가와 나의 평균 속력 차이는 A역하고 B역이 크다. B에서 크냐 물어봐요. 자, B는 이렇게 여기 별로 차이가 없네요. A는요? A는 나에서 엄청 작네요. 그러면 A보다 B에서 차이가 큰 게 아니겠네요. A가 차이가 훨씬 크죠. A가 크다. 그 다음 니은 동안난류. 자, 동안난류가 어디예요? 동안난류 여기 이제 얘가 쿠로시오 해류죠. 쿠로시오. 여기서 나와서 온 이쪽으로 가는 얘가 동안난류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때 힘들었던 기억. 동안난류의 평균 속력은 나보다 가가 빠르다. 자, 나가 여기 화살표가 적죠? 그 다음에 가는 화살표가 크네요? 그럼 가가 훨씬 크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그 다음 디귿 해역시에 흐르는 해류는 자 해역시에 자 방금 쿠로시오 해류가 흐른다고 했죠. 자 그럼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니까 요거 기억하셔야죠. 우리 아열대순환 아열대순환에서 북반구 아열대순환에서 여기 난류를 담당하고 있던 게 누구예요? 여기가 쿠로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북태평양,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 북적도. 요거.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는 거. 요걸 우리가 북태평양 아열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계속해서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과정과 이제 그거에 따른 지역인데, 여기서 먼저 보면 A, B 지역 먼저 봅시다. 자, A 지역. 자, A 지역은 뭐예요? 열점이죠. 자, 여기서 열점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동하는 거죠? 열점은 이동되어 있지만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판이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산섬들이 뿅뿅뿅뿅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B는요. B는 지역 자체가 안데스 산맥이죠. 자, 안데스 산맥 기억해야 될 거. 누가 분출한다 그랬지? 안데스 산맥 하면 항상 안산함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있으면 원래 현무암질이 녹았다가 어떻게 돼요? 현무암질이 녹았다가 여기서 이제 유문암질이 생기고 얘네 둘이 혼합이 돼가지고 최종 분출되는 게 안산암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가그림을 해석을 하게 되면 자 A 같은 경우 자 A 자 이게 점선으로 표현된 것들이 뭐예요? 자 기역이나 니은 같이 점선으로 표현된 것들 원래 있는 용륜 곡선보다 더 낮죠? 얘네들이 녹는 범위가 다 낮으니까 얘네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이 포함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포함된 경우. 자 그럼 물이 포함된 경우니까 A나 A가 만약 여기에 그려졌어도 똑같이 물이 포함돼서 용융점이 낮아진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자 B 같은 경우는요. B는 깊은 곳에 있던 게 낮은 곳으로 왔죠. 얘는 뭐예요? B는 압력이 감소한 경우. 그 다음 C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도 역시 물이 포함된 경우네요. 점선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A랑 C는 물이 포함된 경우로 가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A 같은 경우는 온도 증가의 경우도 같이 있겠네요.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자 그럼 기역. 가에서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 곡선은 기역과 니은이다. 이거 얘기했던 거. 그 다음 니은. B에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붙죠. 자 B. 아까 누구 분출된다고? 안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디귿.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주로 C에서 C 다시의 과정으로 생성된다. C에서 C 다시. 이게 뭐예요? 어떤 과정이죠? 이게? 물이 포함돼서 용륜 곡선이 낮아지는 거잖아. 용륜점이. 근데 열점 같은 경우는 용륜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뭐야? 얘는 플룸이 붙어서 온도를 높여서 생기는 과정이에요. 플룸. 요거 뒤에서 나오지만 플룸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과정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온도를 높여서 여기 점을 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아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 기술을 이용한 걸 한 번씩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해양 측심법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시간이 길수록 뭐 한 거야? 깊다잖아.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길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P1 지점으로도 멀어진 거니까 뭐 이런 지점이고, 그 다음에 얘를 7.7초, 뭐 7.3초. 자, 7.7초였던 게 7.3초가 되고, 어떻게 6초, 그 다음에 3.9초 이렇게 됐다가 6,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다. 자, 여기가 어디 정도예요? 3.95 정도 되는 P4 정도 될 거고, 여기는 P1, 여기는 P6,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 수심이 P6가 이제 P4보다 깊냐 물어봅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요. P6가 깊고요. P3가 여기, P5가 여기 있는데 요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있을 거냐. 자, 이렇게 생겨서 볼록 튀어나온 거 뭐예요? 여기에 해령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있겠네요. 오케이, 얘도 맞고. 그 다음 디귿. 해양지각의 나이는 P4가 P2보다 많다. P2는 여기 정도에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해령에 가까울수록. 자, 해령에 가까울수록. 이 말은 곧 발산형 경계에 가까울수록 연령이 어떠세요? 연령이 낮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연령이 큰 거예요. 자, 그럼 P2가 당연히 멀죠. 그러니까 P2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P2가 더 많고 P4는 해령 근처니까 적어야 된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거.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2페이지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않았나. 선생님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선 속도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선 속도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냥 시선 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구나 이런 것만 접해봤지 이 시선 속도를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이거죠. 관찰자의 시선과 나란하다. 그럼 나란하다.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도플러 효과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식현상 쓸 수 있구나.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식현상을 이용해서 존재할 수 있냐?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도플러건 식현상이건 자, 도플러에서 이제 파장이나 시선 속도 변화가 나올 거고 식현상에선 밝기 변화가 나올 건데 얘네들 다 누구 걸 본 거라고요? 중심별의 자료를 본 거라고. 중심별의 자료. 그러니까 중심별의 자료를 본 거니까 여기 그림에서 주의할 건 행성들의 위치가 있어요. 자, 그럼 행성들의 위치가 있다면 자, 이걸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자, 항상 얘네 둘은 질량 중심을 토대로 서로 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성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질량 중심을 가운데 두고 별은 여기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동을 했어요. 그럼 별도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얘는 여기에 있다. 그럼 똑같이 별은 여기. 항상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둘의 공정 반향이나, 네, 발음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속도, 주기는 다 항상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A를 지날 때, 자, A를 지날 때 여기 있네요. 그럼 얘에 따른 중심변은 여기 있어요. 자, A는 행성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얘와 여기 질량 중심을 딱 사이에 두고 중심변을 어떻게? 뒤로 가고 있는 게 보이겠죠. 여기서 주의사항 또 한 가지. 시선 방향 꼭 체크. 그럼 나한테 뒤로 가고 있으니까 멀어지고 있네요. 그럼 멀어지고 있으니까 청색 편의가 아니라 적색 편의가 되겠습니다. 적색 편의.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까지 좀 해결을 해봤고요. 자, 디귿은 어떠한 걸 알아야 되냐면, 자,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래요. 자, 이 파장 변화 크기. 우리는 주로 어떠한 그림으로 접했냐면,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파장이 변해요. 요걸 알려줘요. 근데 이 파장이 변한다는 걸 알려주는 건 결국은 뭘 알려주는 거랑 같은 거냐면 시선 속도를 알려주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시선 속도라는 게 뭐예요? 기준 파장분의 기준 파장 빼기 파장 변화량 곱하기 한 거에서 C. 한 게 시선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파장 변화량은 결국은 시선 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구하라는 건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니, 시선 속도 차이가 어떻게 되니랑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시선 속도가 익숙하지가 않다고요. 자, 그럼 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보고 있는데, 자, 별이 있어요. 얘가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기만 해요. 내가 봤을 때 방향에서만 움직여요. 요게 이제 시선 속도예요. 그럼 이 별은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면 얘가 시선 속도 전부가 되는 거고, 얘가 시선 속도 전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참 땡큐인데 실제로 별은 이렇게 움직인다? 아니요. 별들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화살표 전체가 시선 속도냐? 아니요. 얘 시선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 시선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대각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대각선으로. 그럼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돼? 분해해 주는 거죠. 어떻게? 내 시선 방향에 있는 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놈. 이렇게. 우리가 물리에서 항상 힘의 합력 같은 거 할 때 분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시선 방향 쪽으로 하나 분리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분리해서 가는. 여기서 시선 속도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오케이?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 그려주고 자, 시선은 여기에 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요 선에 있는 방향권만 보는 거예요. 요 선에 있는 방향권만. 자, 이 선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방향들 것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자, A 다시 보기 전에 A 먼저 봅시다. 자, A 같은 경우는 행성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때 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별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얘 접선으로 있는 대로 이렇게 그려보면 정확하게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가고 있죠. 곧 얘가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시선 속도가 되는 거야. A는. 하지만 A 다시를 볼게요. A 다시. 자, A 다시. 자, A 다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좀 더 극단화 시켜봅시다. A 다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별은 여기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의 속도는 얘가 가고 있는 방향과 속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우리 분해해 준다고 했잖아. 어떻게? 요거 시선 방향과 아닌 거. 자, 근데 여기서 힌트를 줬던 게 뭐야? 30도라고 줬죠. 30, 30, 요 기하학적으로 따면 30, 60, 여기 90이고 따져보면 여기가 뭐가 돼? 60이 되는 거야. 60. 자, 그러면 원래 이 파란색 얘가 원래대로 움직이고 있던 게 2라고 하면 여기 빨간색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관련 영역 루트 3.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시선 속도니까 이 빨간 거 1. 얘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원래 속도의 1, 2분의 1배. 자, 그러면 중심별의 파장 변화는 A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 2배가 되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예요. 2대 1대 루트 3 이거 때문에. 그래서 디귿과 기억이 맞아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 어려웠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요게 도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려보시면. 왜냐하면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 30도. 그럼 여기 30도니까 여기 또 수직이니까 여기 60도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꼭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네, 9번은 세이퍼트 K사 전판, 즉 특이은하에 대한 문제 한 번 정도씩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얘네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나선 모양을 보이고 있다. K사는 별과 같이 생긴 거다. 전파 은하는 전파가 띠용띠용하고 튀어나오고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거 별처럼 보이는 거다. 얘가 바로 K사, K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나선형 모양을 보이는 얘가 세이퍼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인 얘가 전파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은하의 중심부터 해서 날개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야? 이 중심축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서 있는 건 거죠. 반면에 K사는 그걸 알기가 힘들고요. 전파 은하는 여기서 전파 은하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돼. 자, 여기 이렇게 뿅뿅 튀어나오고 있는 얘가 뭐예요? Z죠? 자, Z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뿅뿅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밀도가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축을 달리고 이 축을 따라서 Z가 뿅뿅 하고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가하고 다는 우리가 중심축을 보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가 같은 경우는 이 중심축이 요게 우리 눈 쪽으로 와 있는 거고, 다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축 자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가와 다의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축은 바로 물어보네요.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냐. 이게 시선 방향의 일치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가하고 다 자체가 서로 일단 방향이 서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H상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얘랑 일치한다는 건 이제 요 가와 같은 모습들이 될 거고, 그다음 니은 전체의 밝기분의 중심별의 밝기는 나가 가장 크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하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중심부 밝기가 얼마만큼 차지하냐. 자, 세이퍼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밝기인데 여기서 중심부는 여기입니다. 전파 은하 같은 경우도 요게 있는데 중심부의 밝기는 요 가운데요. 근데 K사는요, 얘가 왜 별처럼 보이냐? 중심부 회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에너지가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애인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반짝반짝 별처럼 막 이렇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가나다 중에 가장 전체 밝기 중에 중심부 밝기를 차지하는 게 큰 애는 누구냐면 바로 K사인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 생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디귿. 다의 Z는 은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들의 흐름인 것. 자, 이 Z 뿅뿅 나오는 이 Z 뭐라 그랬죠? 얘는 에너지입니다. 별이 막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번입니다. 벌써 절반까지 왔네요. 자, 10번. 대서양의 해수 순환의 모식도죠.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침강하는 거냐, 이제 올라오는 거냐, 용승하는 거냐,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기억 같은 데 보면 표층수가 심층수로 내려갔네요. 표층에서 심층으로 바뀌었다. 뭐 한 거예요? 침강한 해역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화살표 따라서 가야 되죠. 그래서 표층수가 심층으로 바뀌는, 여기도 뭐 한 거예요? 침강을 한 걸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북태서양의 이제 그린란드 근처죠. 그러니까 여기서 침강한 애 누가 있어요?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하는 애가 있겠죠. 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 중에서 여기 움푹 파여있는 요곳에서 여기 외대례인데 외대례에서 침강 안에 누구 있냐면 바로 남극 저층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남극 중층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데 여기 위치 자체가 움푹 파여있는 여기 위치 자체가 외대례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심층수하고 저층수 중에 밀도는 누가 크냐? 자, 밀도는 누가 크냐? 저층수가 큽니다. 저층수가 커요.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항상 여기에 북, 여기가 남이라고 하면 여기서 내려온 심층수 이렇게 하고 남극 저층수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여기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데 자,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하고 B 중에 밀도는 B가 좀 더 크죠. B가 밀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층수, 얘가 심층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기억. 니은에서 형성된 수계는 A에 해당하냐? 이게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디귿. A와 B는 심층에서의 산소를 공급하냐? 네, 얘네들 하는 짓이 뭐예요? 여기서 수온이 낮다 보니까 용존 기체들이 많이 녹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할 때, 뭐예요? 수온에 따른 구조 배울 때 거기서 왜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냐? 네, 극지방이 심층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다음 심층수나 편층수보다 느리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남극전층수 같은 경우는 1000년 정도 걸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정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